10쪽. 자, 10쪽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들에 대해서 물질의 정체를 알아내는 고대 물질관들의 이야기를 했어. 그지? 고대는 철학자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뭔가를 했던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지? 이제 연금술사 나왔었어. 연금술사가 그 고대 여러 물질을 구성하는 그 최초의 성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지? 쪽수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말도 안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 그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이 거의 이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지? 여러 성질 변화를 주면 물부룩 공기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성분 4개로부터 막 모든 만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주장했던 걸 이어서 계속 이제 실험과학을 한 거죠. 실험과학의 초석을 마련하긴 했죠. 막 지지고 볶고 자시고 해봤는데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에, 그지? 소금에서부터 뭐 금을 만든다거나, 그지? 사람의 어떤 오줌에서부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거나 그게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공기라는 게 압축되기도 해. 야, 너네가 말했던 만물의 근원이 아니잖아, 그지? 고위에 공기 압축, 그래서 원소설을 주장했고, 그죠? 볼뿐만 아니라 또 누구? 자, 라부아제이스가 야, 물 너네가 말했던 만물의 근원이라며. 근데 물이 뽀개지네, 다른 성분으로. 물은 만물의 근원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주장하셨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1번과 2번을 숙제로 풀어라고 했었어요. 1번 답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그렇다면 원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원소 기억 어떻게 쓰고, 지금 그런 원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그 원소들을 크게 원소 주기율표상에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번, 2번 답 확인 안 했었죠? 숙제였었죠? 자, 1번에 첫 번째 쭈루루,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다. 자, 1 원소를 주장한 사람이 탈레스였죠. 그래서 옵니다. 첫 번째 1번에 오고요.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 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 변환설을 얘기하기 전에 엠페도클레스가 성질 변화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지? 이 4가지로부터 다 만물을 만들 거야. 물, 부룩, 공기로부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요. 중세 연금술사들은 값싼 물질 이용해서 금을 만드는데 성공했을까? 아니요. 아니야. 성분이 다른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지? 그래서 X야.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엄청나게 헛짓거리를 많이 해본 거지.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그지? 실험과학의 초석을 마련시키긴 했어요. 실험 되게 많이 해봤으니까. 자, 보일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성분, 각각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네.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자간하고 똑같습니다. 각각의 최소 성분들이 모여서 물질들을 만든다. 그래서 뭐 지원이는 지원이, 예를 들자면 지원은 지원이만의 성분, 유찬은 유찬이만의 고유한 성분, 민호는 민호만의 고유한 성분이 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라부아제는 물이 원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물이 원소가 아니라 물이 뽀개졌어. 다른 성분으로. 화합물이야. 그지? 그래서 쭈르륵 불러보면 OO, XXOO. 자, 2번에 데모크리토스. 그죠? 2번 그 과학자들은 과학자는 데모크리토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근현대에 들어와서, 그지? 아, 보일이 공기가 압축되는 거구나 라는 걸 통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죠. 고대 학자라고 했으니까 누구라고 해야 돼? 데모크리토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왼쪽 10쪽으로 오시면, 그렇다면 이런 원소랑 원자랑 분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앞으로 곧 배우게 됩니다. 네? 원소, 원자, 분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이 개념들을 좀 나눠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케이. 자, 원소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뽀개지지 않은 최소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그 성분이야. 최소 성분.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분, 최소한의 성분. 오케이? 최소한의 성분. 그리고 그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수소라고 하는 원소라고 명할 때도 있고요. 어떤 걸 수소라는 원자라고 명할 때도 있어요. 기호는 똑같이 쓰는데, H라고 하는 기호도 똑같이 쓰는데, 어떨 때는 원소라고 칭해지는 부분이 있고 원자라고 칭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 원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물질에는 기본 성분 개념이라보다 입자 개념,
네, 기본 입자 개념 그리고 기본 입자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냐? 입자 셀 수 있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야. 근데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지? 세어질 수 있는 셀 수 있는 개수 개념으로 접근할 때 그때 원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 거야. 예를 들자면 자, 이 똑같은 원소와 원자를 구분을 해줘야 돼.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냐? 자, 여기에 수박이 있어. 이렇게 해서 참외가 있고 참외, 사과가 있어.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할까? 바나나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바나나. 그지? 바나나.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과일 몇 종류가 있어? 4종. 그치? 4종류가 있지. 누구? 수박, 참외, 그지? 사과, 바나나. 그쵸? 이때 수박, 참외, 사과, 바나나라고 쓴 거 종류가 몇 종류 있어? 라고 해서 수박, 참외, 사과, 바나나라고 하는 4종류 각각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이 명령은 자, 성분 개념이야. 우리가 수박을 퍼서 먹었어. 한 번 베어 먹었어. 근데 두 번째 베어 먹을 때 갑자기 자두맛이 나진 않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수박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입자들이 있을 건데 내가 한 번 베어 먹든 두 번 베어 먹든 뭐 3번 베어 물든 항상 수박만의 고유한 맛이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러한 수박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수박 하나, 뭐 참외 하나, 사과 하나 종류 수박이라는 고유한 성분들을 뭉탱이로 가지고 있는 그지? 수박이라는 고유한 성분들을 뭉탱이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접근할 때 종류 개념이 원소야. 이때 내가 언급됐던 수박이라고 하는 거, 참외라고 하는 거, 사과라는 거, 바나나라고 하는 그 4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종류 개념에 그 접근들은 원소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종류 개념은. 근데 이제 그렇다면 과일이 총 몇 개 있어요? 과일이 총 몇 개 있어요? 몇 개와 그지? 종류는 다르잖아. 그지? 개 있어요. 그러면 수박 이제 바나나 한 손, 그죠? 한 손으로 뭉탱이로 치면 한 손이겠지만 바나나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이걸 낱개로 각각 센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나 있죠. 총 8개. 그지? 수박 하나, 사과 하나, 참외 2개. 이때 쓰는 이 키워드의 참외는 원자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바나나 4개. 이렇게. 이때 쓰는 키워드의 바나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원자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 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 똑같은 아이를 원소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성분 개념으로 접근해서 얘기하는 그 개념은 원소가 되는 거고 걔네들을 낱개로 세워지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원자야. 똑같은 이름의 원자. 이해되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물질은 그지? 물질은 자, 여러분이 조금 더 나중에 배우다 보면 하나의 더 규칙을 배우게 될 건데 어떤 경우에 H2O 이렇게 쓰는 약속을 배우게 되거든요. H2O 얘는 H라는 수소 원자와 O라는 산소 원자가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 우리가 마시는 물의 화학적 성분을 띠게 돼. 0도에 몇 도를 0도씨라고 하는 어느 점을 갖고 있고 우리 1학기 거 1학년 거 배웠잖아. 얘를 끓여보면 그치 끓여보면 100도씨에 도달했을 때 액체였던 아이가 기체로 끓기 시작하잖아. 그치? 끓기 시작하는 그치? 액체였던 아이가 기체로 끓기 시작하는 온도 고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끓기 시작하는 온도 그치? 이렇게 물 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그 물 액체 분자는 물 분자 하나가 아니라 물 분자 여러 개들이 그지?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이 분자 얘네들이 빨간색이 분자 개념이라고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갖는 성질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이잖아 그지? 물이라는 성질을 갖는 기본 알갱이 가장 작은 알갱이 그래서 친구들이 국어적으로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자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니까
더 나뉘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자 성분으로 가서 여기 파란색 알갱이 너가 지금 물을 이루는 분자인가? 에? H라고 하는 얘가 분자, 여기가 얘가 분자 아니면 산소라고 하는 게 분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 뒤에 키워드에 집중할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 전체적인 국어적인 맥락에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 물질이라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건 이 가장 작은 더 쪼개지는 최소한의 성분이 아니라 그냥 분자에게도 입자라는 성분을 분자에게도 입자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고 원자한테도 입자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냥 상위의 개념이야. 세워지는 개수 개념으로 표현되는 상위 개념들을 다 그냥 입자라고도 표현하니까 그지? 여기 전체 국어 텍스트에서 여러분이 안 헷갈리게끔 잘 잡으셔야 되는 건 뭐야? 키워드가 물질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지? 물이면 물, 이산화탄소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그 물질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갖게 하는 최소한의 가장 작은 입자 개념, 알갱이 개념. 그러면 이 빨간색 덩어리여야지. 그지? 이게 분자야, 물분자. 물분자. 그죠? 여러분이 숨 쉴 때 바깥으로 뱉어내는 누구도 있어. 이산화탄소도 있어. 이산화탄소는 C라는 원소에 O라는 원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 CO2. 이렇게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원자 두 종류가 붙어서 이렇게 붙었을 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날숨 성분에, 그지? 후후후 날숨 성분에 얘 많죠. 여러분이 거의 이제 식물과 에너지도 배웠죠? 식물과 에너지. 안 배웠나? 방법상 배웠죠? 네. 식물과 에너지 할 때, 그지? 우리 그 BTP용에다가 막 이렇게 빨대 꽂아놓고 후후후후후 날숨 불어넣어서 걔네들한테 이산화탄소를 미리 준비해놓고 식물이 광합성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그지? 네. 그치. 너 너무 추울 것 같다. 하면서 왜 바람이 우리 민호가 입술이 파래진 만큼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상하 자동 위쪽으로 날개 올려볼게. 바람 좀 덜 가지. 잠깐만. 위로 올라갔을 때 스타트 시키자. 이해돼요? 그래서 분자 개념, 원소 개념, 그 다음에 원자 개념 되게 중요하다는 거. 짜잔짠짠짠짠 꺾이기 전에 올라갔을 때 삑! 두 번 눌렀어. 한 번 눌러야 되는데 두 번 눌러서 다시 원위치야. 아이씨. 삐삐삐삐삐. 아니 올라가야지. 아까 상하 자동이 안 되니? 스톱. 아니 왜? 너 왜 아래로만 가는 거야? 왜 넌 계속 아래만 보는 거니? 자동을 원치 않아. 스톱하라고. 아니! 스톱. 아, 두 번 누르면. 아, 잠깐만. 하다가 멈추나? 아씨, 두 번 누르면 원치네. 에이씨, 상하 자동 최선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위로 올려볼까 했는데 잠깐만 상하 자동을 일단 해놓게. 아까는 계속 아래쪽으로만 고정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딱 펄럭펄럭. 자, 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원소, 원자, 분자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개념으로.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더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에게 외워오라고 했었던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주기율표가 있었잖아. 그치? 아하. 거기서 그죠? 내일도 제가 점검하겠죠? 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 원소들을 그러니까 더 이상 막 화학적으로 뽀개 봤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 성분들을 알아냈더니 지금은 한 120여 종류 돼. 120여 종류들이 있어. 그리고 그 120여 종류 되는 원소들을 각각의 고유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얘네들끼리 패밀리로 마치 같은 피가 흘러요 라고 하는 형태로 세로 방향으로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맨 첫 번째 세로 방향이 있어요 라고 해서 얘를 1조옥이라고 하고요. 이건 디테일하게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더 세부적으로 배워요. 그다음에 저는 2조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도 있어요. 뭐 여기 3족부터 세로가 여러분 표에 보시면 3족부터 쭉쭉쭉쭉 해서 12조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3족부터 12조까지 있죠? 주기표 봐봐요. 자, 그리고 쭉 건너 띄워져서 여기부터가 이제 13조.
그죠? 세로가 13번째 세로 13, 14, 15, 16, 17, 18쪽 해서 18쪽 마치 여긴 것 마냥 18쪽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로가 나름의 공통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로 방향으로도 묶어서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되고 가로 방향으로도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총으로 여러분이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게 되시면 조금 더 수월을 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게 뭐냐. 자, 얘네들을 원소들을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화학적 성질을 알아내가지고 연구를 해놨더니 그 중에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좀 다른데 일부 몇 가지 금속 원소들은 그 금속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에서 그 금속 원소들이 어떠한 금속 원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지. 오케이? 예. 그래서 자,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이 주기율 표상이 어디에 많이 배치되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되는 것들이야. 요렇게가 비금속 원소들이야. 요렇게 비금속 원소들 파란색으로 색칠하네. 그리고 수소도 실제는 비금속 원소예요. 오케이? 수소도. 예. 그래서 자, 수소부터 해갖고 주로 주기율 표상 오른쪽에 많이 배치되고요. 오케이? 자, 비금속 원소는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하는 1쪽에는 얘네들 싹 다, 2쪽에는 얘네들 싹 다, 3쪽과 여기 12쪽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얘네들도 원소기호 싹 다, 그리고 13쪽에는 여기 알루미늄까지도 알씨박 새끼야에서 외워줄 했잖아요. 그죠? 네, 알루미늄까지도 금속 원소예요. 오케이? 금속 원소.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약간 다르긴 한데 오늘은 친구도 아직 한 명 덜 왔고 해가지고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것만 먼저 하려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 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비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 그 원소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자, 그지? 얘를 성분 개념으로 가게 되면 원소라고 이름을 명명했고 똑같은 기호를 표현할 때 세워지는 개념에 얘네들을 더 이상 더 최소 단위로 쪼개지는 눈에 안 보일 만한 입자들이 모여 있거든. 추상적으로 원자. 여러분 지금 전기 배웠잖아. 전기 배웠어서 물질들마다 각각 원자핵이 박혀있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다는 거 배웠지. 구리든 뭐든 여러분의 도선에. 그런 것처럼 구리라고 하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구리를 구성하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막 전자들이 많이 있어. 오케이?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존재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전자들이 막 몇 개를 갖고 있냐는 건 각 원자들마다 다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자들마다 다 달라서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 원자들이 금속 원소냐 비금속 원소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화학적 성질이 약간 다른데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소들이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지? 그리고 일부 금속 원소들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선생님 좋아서 시험 것 같아요. 오늘 가자. 를 설명하려고 해. 자, 일단 여러분 그 10쪽 아래 보시면 10쪽 아래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약 118종류의 원소가 있고 이 중에 90여 가지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거고 20여 가지는 인공으로 뽀개 봐서 최소한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내졌어요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오늘 본격적인 금속과 비금속 원소에 대한 얘기는 지난이 오거나 했을 때 내일이나 한번 다시 설명할 거고 원소기호 여러분이 다 외워와야. 그리고 자, 일반적인 원소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혹시 알루미늄 호일 아죠? 호일.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알루미늄 많이 깔잖아요. 그렇게 얇은 알루미늄이 자,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얘 금속이거든요. 그죠? 근데 밀도가 다른 금속들보다는 가벼운 편이야. 그리고 매우 견고하고 그래서 비행기 그 선체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볍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공하기 쉬워서 알루미늄밥 원료로도 이용이 되지만 비행기 선체로도 사용도 되고요. 알루미늄 호일로도 사용이 되죠. 됐죠? 그래서 알루미늄 원소의 기능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철. 아주 오랫동안 견고하게, 그죠? 우리 그 주변에 이제 철제, 다리, 그죠? 철로,
그죠? 레일 같은 거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죠. 특히나 철은 공기 중에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요. 칠판에 쓰면서 설명하고 있었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서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을 잘하니까 그러면 화학 반응을 잘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철이 아니라 산화된 철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항상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름 코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돼. 오케이? 네, 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책에 보시니까 철이 단단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서 자동차나 건물 다리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금속, 자 얘가 금입니다. 금. AU라고 하는 원소 기호는 외우진 않았을 거예요. 철도 외우진 않았을 건데, 그지? 철. 나중에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동그라미 쳐놓을 거야. 아직 1번부터 20번까지도 제대로 안 외우신 거, 오늘 외우도록 숙제는 해줘야 되겠다. 몇 가지 체크하고 가자. 금속 원소들의 원소 기호 외우는 거. 금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죠? 귀금속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귀금속.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산소. 원소 기호로 쓴 거야. 실제 여러분이 마시는 기체는 산소 기체는 O 원자 2개가 붙어서 물질의 성질을 띱니다. 오케이?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건 O 원자 2개가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냥 저는 원소 기호만 써서 산소라고 명의 준 거예요. 얘는 이제 공기 중에, 그죠? 누구에게? 동물의 호흡에도 필요하고, 식물의 호흡에도 필요하죠. 그죠? 꼭 필요해요. 또 어떤 아이도 있겠냐, 뭐도 있겠냐. 여러분 책에 보니까 수소랑 헬륨 나와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라 질량도 매우 가벼워. 질량이 매우 가볍고 우주에도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야. 네, 수소 핵 융합 반응 또는 뭐 헬륨 핵 융합 반응을 여러분이 우주가 탄생하는 그 배경으로 배우게 될 거야. 네, 여러분이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시면 배우게 될 건데 고등학교 때. 근데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야. 마찬가지로 저 수소도 우리 일상 주변에서 뭐 이렇게 수소 연료를 이용해서 뭐 차를 굴려요 라고 할 때, 그지? 수소는 H2, 그러니까 H 원자 2개가 붙어 있어야지만 물질의 성질을 갖는 거야. O도 O 원자 2개가 붙어 있어야지만 물질의 성질을 갖는 거고, H 원자 혼자로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근데 O2나 H2와 다르게 헬륨이 있죠, 헬륨. 헬륨은 He 라고 하는 원소를 쓰잖아요. 어디? 에드블룬이라고 해서, 그죠? 뭐 이렇게 뭐 행사할 때 가끔 막 현수막 엄청 써가지고 막 비행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거 띄우더만, 그지? 이런 거 띄울 때 헬륨 기체를 많이 집어넣고 이제 밀도가 가벼우니까 위에 뜨게끔 합니다. 이런 거 쓸 때 왜 헬륨을 많이 쓰냐면 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원소야. 헬륨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원소야. 그래서 폭발됐었을 때 터지거나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이 그 헬륨 뭐 그 놀이공원에 있는 그 풍선에 있는 기체를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마셨어. 그래서 목소리 변조하게끔 해서 놀았어.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막 피똥이 나온다거나 막 이렇게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내가 다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냥 그 순간 공기가 내성도의 밀도만 달라지게끔 해줘서 목소리가 변조되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뿐. 근데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표현이 그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매우 안정하니까 내 몸에 존재하는 내 전자를 막 뺏어간다거나 내 몸에 있는 어떤 원소들하고 화학 결합을 안 해. 걔 자체가 안정하니까 헬륨들이. 근데 나머지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서 화학 반응을 많이 해. 원래 원자 가지고 있는 전자를 갖고 온다거나 전자를 버리게끔 해서 막 화학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들 여기 18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여기가 헬륨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네온이 있었어요. 그 다음 아르곤이 있었어요. 왜 선생님이 세로 방향으로 표시를 한댔어요? 세로 방향이 하나의 패밀리, 화학적인 공통성을 많이 갖고 있댔죠. 여기 있는 이 18쪽에 있는 얘네들 원소들은 그냥 원자 하나가 분자야. 네, 다른 것과 화학 반응을 안 해도 돼. 원자 하나로 완전히 분자를 띠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건 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책 아래쪽에 있는 각 원소들이, 그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11쪽에 있는 3번과 4번을 완성해서 풀어오시고, 한 개 더, 오늘 민호까지 왔으니까 내일 또 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를 쭉 나갈 거야. 원소의 확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원자의 성분까지를 내가 45분 시간 안에 쭉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추가로 해오셔야 되는 건 원소 주기율표에
당연히 1번부터 20번까지 이 위치 맞춰서 외워오셔야 되고, 자,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금속 원소들이랬잖아. 몇 가지 금속 원소들은 나름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지? 이제 내일 배울 뭐 불꽃 반응 실험이랄지 또는 추가적인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걔네들도 원소 기호를 갖고 있거든. 자, 몇 가지 금속 원소들의 원소 기호도 외우자고. 그래서 여러분 알아줬던 주기율표 있죠? 민호는 조금 지난 시간에도 안 왔어서 누적해서 외워둘 게 많겠지만 내가 불러줄게. 원소 기호에서 첫 번째 여기 첫 줄에서 보면 혹시 Mn이라고 하는 망가니즈를 한번 찾아볼래? 동그라미 써봐. 거기는 위치를 외워둘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망가니즈라는 원소의 원소 기호를 써주세요라고 하면 Mn 이렇게 쓰면 돼. 망가니즈 찾았어요? Mn부터 찾았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Mn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철 있죠? 철도 외우시고요. 코발트 있죠? 코발트도 외웁시다. 동그라미 치세요. 위치까지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걔네들의 원소 기호 외우셔야 된다. 네, 그래서 망가니즈, 철, 코발트,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니켈, 그죠? 니켈도 외우시고, 그 다음 구리, 아연까지. 구리랑 아연까지. 아연은 ZN이요, 그죠? 그래서 아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쓸 수 있게끔. 그 다음 아랫열에 가시면 쭉 중에서 아랫열에서 거기 팔라듐 보이죠? 팔라듐. 어디 밑에? 니켈 밑에 있는 팔라듐. 니켈 밑에 있는 팔라듐 원소기호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 카드뮴. 은하고 카드뮴 외우시고요. 네. 네. 그 다음 건너뛰어서 주석 보이죠? SN. 주석까지도 외웁시다. 여기까지 금속 원소 외울 것들 체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아래쪽에 가시면 어디 있냐면 2족 바륨 보여요? 바륨? 2족의 바륨. 그 바륨도 걔도 금속 원소니까 외워야 돼. 바륨 외워오시고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 쭉 오른쪽으로 갈게요. 쭉 가가지고 백금 보여요? PT? 백금? PT. 그죠? PD 팔라듐 밑에 백금 PT. 그죠? 여러분 그냥 금은 AU인데요. 백금은 PT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AU 금 원소기호 외우시고 그리고 수은 HG 보이죠? 수은 은은 H인데 수은 HG입니다. 오케이? 수은 HG까지. 그 다음 한자 건너서 PB 납 보인가요? PB 납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외워오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하신 바륨부터 해갖고. 자, 그래서 내일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 위치 맞춰서 외우는 것과 여기는 위치는 외울 필요는 없어. 원자 번호도 외울 필요는 없어. 그지? 그래서 누구누구 망가니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철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철 뭐야? 원소 기호. 그 코발트 뭐야? 코발트는 쉽네. 꼬꼬꼬꼬꼬 생각하면 쉬우니까. 그죠? 니켈도 쉽네. 니니니니니 생각하면 되니까. 구리는 편의점 생각하면 돼. CU 편의점. 그죠? 그다음에 아연은 ZN인데 아연하고 비슷한 생긴 게 주석이야. 그죠? 이런 건 안 헷갈리게 잘 외워둬야 되겠지. 그래서 내일 외우는 것까지 숙제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11번에 3, 4번 풀어오시고요. 오늘은 내일까지 내가 좀 들어올 거니까 과제가 적어요. 근데 원소기 열심히 외워야 돼.